방금 소개받은 유명은입니다. 저는 시인이자 생태 동화작가 그리고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제목은요, 주체적 삶을 이끄는 문학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눌까 합니다. 문학은 죽어가던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15분 동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주에 내려온 지 30년 됐어요. 서울에 살 때 등단을 했으니 30년이 넘었죠. 그리고 제가 집필한 책이 30권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제 나이를 30살로 보시면 대단히 큰 축복을 받으실 겁니다. 자, 30살처럼 보이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저희 꿈은 작가이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책을 쓰고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으니 어릴 적 꿈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 꿈을 이루기까지 엄청나게 험난한 삶을 살아왔네요. 여자의 삶은 뒤웅박팔자라고 하죠. 결혼을 했어요. 되게 행복하고자 결혼을 했는데 그 삶이 너무나 불행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죽어야 되겠다. 살아서 뭐해. 그래서 저를 죽이기로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하고 이혼을 했죠. 근데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세상에 시집을 또 왔어요. 미친 거죠. 그죠? 그렇게 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까맣게 잊어먹고 시집을 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강 건너 협곡이 나타났어. 더한 놈이 나타났네? 네. 그래서 그놈한테 맞아서 한쪽 귀가 사실은 안 들립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근데 저는 친하게 되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쪽 귀가 안 들리니까 불편해서 늘 이쪽으로 와서 제가 아니면 가던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 저랑 친해지시면 항상 오른쪽에 서지 마시고 제 왼쪽에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는 제가 저를 죽이고 싶었잖아요. 두 번째는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살인 충동을 누를 수가 없어.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서 보기만 하면 죽여버려서 칼을 막 야구방망이를 구해야 되나? 뭐 이런 저거를 하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아무튼 어렵게 그놈하고 죄송합니다. 놈자를 자꾸 써서 제가 년자는 안 쓰잖아요. 놈자를 가끔 쓰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혼을 또 했어요. 그랬는데 이 분노 조절 장애가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저는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했지만 원래 꿈은 소설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의 꿈을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잡았어요. 1년에 200권 책을 무조건 읽자. 무조건 쓰자. 그래서 저는 시를 쓸 때 정말 제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정말 처절하게 시를 씁니다. 그래서 가볍게 낙서하면서 시를 썼다 하고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 제 앞에서 시인이란 말 하시면 제가 속으로 욕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되게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써요. 그래서 여주인공인 제가 되게 행복한 삶을 보이는 것 같은데 누군가 하나를 등장시켜서 아주 미운 놈을 죽여버려요. 현실에선 제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냐면 책 속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우, 아주 있잖아요. 잠이 잘 와. 누군가를 책 속에서 죽이고 나면 속이 후련해.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뭔가 막 분노가 막 끓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상황을 또 만들어. 그래갖고 병으로 되게 고생시키면서 어떻게? 죽여버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지금 속에 뭔가 분노가 막 끓고 뭐 이런 분 계시잖아요. 누군가 막 죽여버리고 싶어. 칼만 보면 그 충동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북내 도서관에서 제가 소설을 가르칩니다. 오시면 제가 책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그러니 선생님 꼭 오세요. 네. 그렇게 해서 오시면 됩니다. 근데 또 아니야, 나는 긴 글을 못 쓰겠어, 우리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또 저녁에 퇴근하시고 세종도서관으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시 속에서 어떻게 그 응징하는지 그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니야, 나는 시 못 써,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또 화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북내 도서관으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수필에 어떻게 풀어드리는지 그걸 또 잘 알려드립니다. 여주에서 아주 유능한 강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고 오셔도 됩니다. 제가 문학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문학은 어쨌든 글로 풀어서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이잖아요. 출판사에서 어느 날 저에게, 제가 고통 속에서 있을 때 책을 하나 써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책을 쓰면서 느끼는 거는, 책만 쓰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글 쓰는 방향성,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을 나만 알고 있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고 싶죠.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또 흔쾌히, 사람은 간절히 원하면 그게 우주의 기운이 계속 도와준다고 하죠. 그래서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문학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저를 몹시 괴롭히면서 제 꼬랑지를 잘라먹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제 머리까지 다 먹어서 저를 없애버리겠죠. 그런데 문학은 저를 살게 했어요. 문학은 뭐냐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이끌어내는 것이 문학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이 삶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문학의 힘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글로 쓰게 해서 나를 주체적이게 살아가게 하는 힘. 저 아래에 있는 불행에서 끄집어내서 삶의 환한 방향으로 던져서 점차적으로 걸어 나가서 나중엔 뛰게 하는 힘. 그게 가진 것이 문학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것은 본인이잖아요. 타인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에 답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선조 대대로 내려왔던 문학이라는 힘이에요. 그것을 읽고 또는 내가 쓰고 누군가가 쓴 글을 읽으면서 그것이 내 삶의 어느 날 지표가 됐을 때 방향성은 점점 뚜렷해집니다. 그러면서 주체적으로 일어서게 되죠. 저는 이제 그 글을 가르친 지 지금 한 20년 정도 돼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독서 논술을 지도했는데 너무 기운 딸려. 여러분 애들 아시죠? 그 에너지를 제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에너지가 좀 덜한 어른으로 바꿨어요. 어른으로 바꿔서 글쓰기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음악이나 미술이나 도자기나 뭐 다 예술성을 갖고 있지만 문학은요, 결핍이 가장 나를 괴롭힐 때 찾게 되는 것이 문학이에요. 그래서 수강생들이 처음에 오실 때는 되게 쭈뼛쭈뼛거리세요. 뭔가 가슴속에 있는 분노, 슬픔, 불행, 어떤 아픔 이런 것을 타개할 어떤 방법을 찾는데 그런 것이 뭔가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기본적인 욕구는 뭔가 쓰고 싶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판사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의사가 될 수는 없어.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국회의원이 책을 쓰고요. 시장 출마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자기를 알기 위해서 책을 쓰죠. 의사가 책을 쓰고, 왜? 본능이에요. 글을 쓰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는데, 결핍 때문에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쭈뼛거리고 글을 쓰는 거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아픔이나 슬픔을 글로 승화시키면서 자연적인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러다 보면 글을 열심히 씁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가장 큰 상이 뭐냐 하면 류지연 문학상이라고 있어요. 여주 출신이신 류지연 선생님을 기리는 상인데 본상은 2천만 원이고요. 여주 소설가만 해당이 됩니다. 추천받은 소설가만 해당이 되고 여주 사람들에게 주는 향토상이 있어요. 두 분한테 주는데 상금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 수강생 중에서 10분이 넘게 그 상을 탔습니다. 작년에도 2분이 타셨어요. 해마다 한 분 내지 2명이 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국적인 공모전에 또 내세요. 제가 이제 권유를 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전국적 공모전에 아유 되겠어 설마 했는데 꽤 많은 분이 공모에 당선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오시는데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남편이 더 좋아하고 자녀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우리 와이프 최고야. 아니면 남편이 글을 배우다 상을 타죠? 아이들과 아내분이 더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주체적 자기 삶의 목표가 정확해졌을 때 내가 거기에 알맞는 글을 쓰고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주체성으로 인해서 가정이 다 이렇게 끌어올려지죠. 승화되는 어떤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이 주는 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대단합니다. 저만 봐도 아시잖아요. 저를 스스로 죽이려고 했고 누군가를 주고 싶어서 안 달래던 사람이 작가로서 글쓰기 강사로서 이렇게 삶을 아주 즐겁게 살아나가고 있잖아요. 자,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작가가 누구죠? 그렇죠. 한강이에요. 여러분, 자, 남한강에 쭉 흘러서 가는 서울에 있는 한강이 아니고 자, 한강 이 노벨문학상을 탔는데 작년에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문학은 진실을 만나고 삶을 살게 하는 힘이다. 우리를 너와 나를 연결하는 힘이자 늙지 않는 힘이다. 나는 그 힘을 믿는다. 라고 했어요. 문학은 늙지 않고 우리의 정신도 늙지 않죠. 육체는 어느 날 소멸돼서 썩지만 그 뜻을 유지를 하는 것은 그가 남긴 문학이겠죠. 자, 문학을 만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다 보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성찰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철학을 심어주는 것이 문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해주고 싶어요. 제가 아까 제 강의를 수업 시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와중에 진실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 수업에 와주신다면 저는 너무나 행복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오늘 길을 가다가 한 줄 벽에 요즘 벽에 그 좋은 글귀 되게 많잖아요. 그것을 읽으시든가 아니면 집에 있는 책장에서 책을 하나 꺼내서 어느 한 줄을 읽고 한 문장을 읽고 아니면 그 책을 읽었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책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은요, 우리가 몰랐던 것에 대한 세상을 알게 하고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삶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 가셔서 한 줄의 문구라도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삶을 향해서 있었는지 정체성을 찾고 정체성을 찾게 되면 주체적인 나, 주체적인 너, 그리고 나와 너를 떠나서 우리 여주에 사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좀 근사해질 거예요. 책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제 삶이 굉장히 아름답게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문학을 통해서 저보다 더 아름답고 근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